스페셜 진행을 맡은 한인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개인 사업체, 유한 책임회사, 코퍼레이션 등 여러 형태 중 어떤 선택을 할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간 세무회계법인 송현, 김도열 대표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어떤 비즈니스 형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그런 회사 형태에 대해서 이제 네.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너무 깊게 다뤄질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저희 정보 스페셜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꼭 아셔야 될 어떤 특징들을 위주로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규모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sole proprietorship, 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체라고 하죠. 네, 네. 혹은 나는 스케줄 C를 작성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개인 사업체로 가는데요. 네, 네.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설립을 하거나 운영 모든 면에서 굉장히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개인 사업체니까 혼자 운영하시는 사업체이시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분쟁거리도 없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네. 어떤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분명히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회사로의 어떤 그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 가령 소송이라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런 그렇군요. 위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오너 분들께서 네. 어떤 시점이 되시면은 어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LLC 어떤 네. 그런 전환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죠. 네, 그렇군요. 네, 코퍼레이션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코퍼레이션이 사실 많은 분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네. 이 시간에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혹은 법인, 뭐 Ccorp, Scorp 많은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Ccorporation이고요. 개인처럼 법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고요. 코퍼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네. 사업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네. 네. 주주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주식에 네. 네. 주식까지를 한도로 해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어떤 그런 네. 큰 특징이 있고요. 네. 주식을 발행해서 어떤 네. 추가적인 어떤 자본을 투입하기도 굉장히 네. 좋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많은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선택하는 네. 좋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그 법인의 C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기가 일단 많습니다. 네. 예. 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C코퍼레이션의 뭐 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뭐 어떤 것이든 좋은 네. 점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렇죠.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꼽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이중과세, 네.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하죠. 네. 예,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득원에 대해서 네. 이제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건데요. 즉 우리가 법인이 이제 돈을 벌었죠. 네네.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번 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주주에게로 네. 그 주주가 또한 개인소득세를 한 번 더 네.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이중과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다만 이제 배당을 네. 법인이 C 코퍼레이션이 배당을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네. 어떤 소득을 어떤 이연함으로 어떤 절세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네. 잘 할 수 있는 어떤 옵션도 있긴 합니다. 네, 이중과세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데요. 네, C 코퍼레이션을 선택할 때 뭐 많은 분들이 모두 뭐 2번씩 세금을 내는 건가요? 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좀 어렵죠. 그런 네,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IRS에서 제시한 거는 어떠한 요건이 되시는 분들께 네. 그 S 코퍼레이션 선택을 통해서 음.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네. 열어두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시거나 음. 혹은 어떤 그 개인 사업체나 등에서 어떤 비즈니스 타입을 변경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되시는 사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나도 Scorp 있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비즈니스로 그러니까는 상법상으로는 C 콜이나 S 코퍼레이션이나 일단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상법상으로는 그냥 똑같은 회사인데 네. 저희가 이제 S 코퍼레이션 일렉션이라는 어떤 네. 세법상 선택을 통해서 법인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전가시켜서 어떤 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우리 흔히들 패스 스루, 플로우 스루 어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법인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네. 그 법인 단계에서는 저희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법인 뒤에 계시는 주주에게로 바로 네. 소득을 전이시키시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개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게 큰 특징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어떤 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네, 그 그렇죠. 느끼실 때 그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등 인플로이먼트 텍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세부담에 대해서도 어떤 적절한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네. 예, 이런 특징 때문에 가장 뭐 많이들 선택하시는 예, 그런 유형입니다. 네, S 코퍼레이션이 무척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 S 코퍼레이션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은 회사 타입일 수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IRS에서는 누구나 이제 S 코퍼레이션을 다 선택하게 네. 하지는 않고요. 네. 몇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음. 과연 제가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예, 요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S 코퍼레이션 자체가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주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어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주주의 수는 100인을 넘을 수가 없고요. 네. 또 그 S 코퍼레이션은 한 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특정 어떤 금융기관 등은 네.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네네. 이미 이제 법인의 오너, 주식회사의 오너분들께서 네. 요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갖고 계신 회사가 S코빌 확률도 꽤나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본 유형 중에 LLC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LLC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 네. 이렇게 말하죠. LLC, 네. 한국말로는 유한책임 회사라고 네. 합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음.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라고 네. 하고요. 운영도 코퍼레이션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령 저희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이제 상법상 어떤 규제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한다. 또한 그죠 보드 미팅 그 네.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네. 미닛이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네. 다만 개인자산 보호 측면에서는 네네. 코퍼레이션처럼 네. 상법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조금 편하고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하는 네. 분들께서 많이 네. 인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S 코퍼레이션 같은 어떤 그 S 코퍼레이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어떤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통한 절세가 조금 네. 어려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네. 본인의 비즈니스에 잘 네. 이제 맞는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밖에 다른 고민할 수 있는 형태는 없을까요? 일단 많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형태는 네.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이제 파트너십, 이제 뭐 GP, 제너럴 파트너십, 네. LP, 뭐죠? 리미티드 파트너십, LLP. 뭐 이런 파트너십에도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개인 사업체를 여러 명이 한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구성원들이 뭐 유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을 진다, 혹은 그 두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파트너십이 이제 형태가 나눠지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뭐 편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네. 라이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네.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형태, 아니면 영업 활동, 그리고 규모,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한 개인 사업체,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LLC 등등에 네.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조금 네. 이해를 하시고 네. 가까이 계신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네.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한인분들께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하셔서요,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